김문수 어깨에 이명박 대통령이 손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김문수를 당선시키러 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게 언제입니까? 5월 27일. 그러니까 어제 여의도 호텔에서 점심을 같이 자셨는데 70분 동안 공개는 안 하고 비공개.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는 김문수 당선시키고 싶다. 김문수를 당선시키겠다. 이런 의지 표명. 그러면서 조언을 했는데 김문수 후보에게 기업 정책 등에 대해서 조언하고 이명박은 셀러리맨의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컸던 그 회사가 옛날에는 현대건설이었잖아요. 거기에 젊은 나이에 사장까지 하셨던 분이니까 기업 정책 등에 대해서 조언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과 꼭 단일화해라. 그 단일화하지 않으면 정말로 그 당선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뭔가 묘수를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 묘수가 통할지 안 통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도 김문수 후보를 접견하고 그리고 또 공개 행보를 했어요. 어떻게 공개 행보를 했느냐?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머물고 있잖아요. 이것도 어젠데 구미를 가셨대요. 구미엔 뭐가 있는가?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있고 그다음 거기서 또 차 타셨겠죠. 뭐 KTX로 갈아타진 않았을 것 같고 쭉 올라가서 어디를 갔느냐? 유경수 여사 생가가 충청북도 옥천에 있단 말이에요. 생가를 잇따라 방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뉴스가 되는데 지금과 같이 선거를 꼭 일주일밖에 안 남겨놓은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른 데도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생가를 쭉 방문한 거는 그 움직임만으로도 그 뭐가 있느냐,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나라가 어렵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가를 방문하더라. 그걸 보고 나도 방문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 엄마 아빠 생각이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났는데 며칠 전에 마침 김문수 후보께서 구미와 옥천 그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유경수 여사 생가 방문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찾아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됐다. 요 정도만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렇게 손잡는 모습 저런 게 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김문수가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또 누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7일이네요. 한 열흘쯤 전인데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저게 윤 대통령의 탈당 메시지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한 넷째 줄 밑에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못지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거잖아요. 뭐 당연한 거지. 뭐 그거야 뭐 말 하나만 한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전직 대통령이 쭈루룩 있었어요. 뭐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윤보선 대통령,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이분들은 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 돌아가셨죠. 지금 생존해 계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는 지금 다 돌아가신 분들인데. 노무현 대통령 후임이 누굽니까? MB 다음은 박근혜 다음은 문재인 다음은 윤석열.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생존에 계신 전직 대통령이 4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MB도 김문수 지지, 박근혜도 김문수 지지, 윤석열도 김문수 지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를 지지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내심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제 6월부터 시작이 된다. 새로운 정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그것도 보통 재판이 아니고요. 뇌물죄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 전 사위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과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재판 봐줘라 뭐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뭐를 올렸습니까? 더 일찍 조국을 만나는 방법 해가지고 이를 찍으면 지금 뭐 김문수 찍는 사람들 이찍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찍 막 이렇게 놀리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재명 후보 찍는 사람은 일찍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 패러디 해가지고 그 정경심 교수는 더 일찍 조국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를 찍으란 이야기잖아요. 이를 1번을 이재명 후보를 찍으면 어떻게 된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돼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조국 교수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시켜줄 것이다라고 기대한다 이 이야기인데 과연 그 기대가 그 두 개가 돼야 돼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돼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사면도 해줘야 되고 이 두 개의 그 국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이 더 무서울까요? 김문수가 더 무서울까요? 이준석은 그렇다고 치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무서울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생존에 계신 4명의 대통령 중에 3분은 노골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한 분은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비춰지긴 하지만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제일 출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봤을 때 이낙연 총리잖아요. 이낙연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제일 출세했던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때 뭐 국무총리 몇 분 계셨지만 정세균 총리도 계셨고 김부겸 총리도 계셨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이낙연 총리는 어땠습니까? 여당의 대표를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한동안은 압도적으로 그 차기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기준했을 때 압도적으로 차기 대통령 1순위가 이낙연 총리였단 말이죠. 그다음에 결국은 이낙연 총리가 그 민주당 경선에서 빅2까지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막 대장동 터지고 막 그랬을 때 그때 송영길 그 대표가 그 당시 뭐 이것저것 뭐 그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 결선 투표 가야 된다 그랬으면 그러면은 이낙연 후보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랬으면은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지금 뭐 의미도 없겠지만 이낙연 대 윤석열로 붙었으면은 제 생각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기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문재인 정권의 황태자 이낙연 전 총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김문수를 지지한대요. 그래가지고 김문수 후보한테 내 한 표를 김문수한테 던지겠대. 그러니까 민주당 경악 그러면서 저 그 사진에 동영상 캡처에 딱 나와 있는 분이 누굽니까?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이낙연 그 전 총리에 대해서 단물 다 빨아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에게 살아계신 전직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다 지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지지를 받는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그다음에 윤석열, 이낙연 이런 사람들이 지지한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그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거는 다름 아닌 이준석 후보가 지지해 주는 건데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 주는 건데 그런데 이준석은 단일화 없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들이 우르르 다 지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뭐 실질적으로도 뭐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겠죠. 그다음에 상징적인 의미는 훨씬 더 크고 하지만은 진짜 실리적으로 딱 봤을 때 이준석과 단일화되면은 김문수 후보가 정말로 한번 해볼 만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물론 3자 구도로 갔을 때에도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단일화되면 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왜 이준석은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 완주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저는 만약에 저렇다라고 하면 이준석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 될 거라고 뭐 본인은 이기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준석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못 이겨.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진짜 이준석이 삼자구도 해가지고 대통령 되잖아? 그럼 진짜 제 손에 장을 지질게요. 그 다음에 진짜 제가 100만 원 냈고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안 돼.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준석 후보는 끝까지 가겠다. 그러면 누구를 대통령 시켜주겠다는 겁니까? 누구를 실질적으로 지지한다는 겁니까? 완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고요. 단일화한다는 것은 김문수를 지지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 눈에는 그렇게 비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 지금 지지율이 10%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준석 지지율은요 한 전 5% 정도 봐요. 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뭐 한 1%에서 4 내지 6% 나오지 않을까? 완주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는데 물론 저는 매일 틀리고 있으니까 뭐 믿지는 마세요. 그런데 어쨌든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을 지지하겠다는 거고 그러면은 그 김문수 후보는 그 이준석이 실질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러한 아주 그런 그 곤란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써내릴 수 있을 것인가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다시 이준석 입장으로 가면 그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에 의한 정권 교체를 도모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아니 본인한테 이득이 있으니까 완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준석은 이렇게 제가 계산한 겁니다. 이준석이 계산한 게 아니라 제가 계산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가 그 완주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난하게 대통령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붕괴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진짜로. 그렇게 되면 뭐 입법권, 행정권, 그 다음에 스스로 알아서 먼저 기는 사법권까지 그냥 통일이 딱 되어버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은요 스스로 붕괴될 가능성 무지하게 높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자기 막 손들고 저 민주당 들어갈래요 하는 국회의원들이 없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김상욱 의원 같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제가 108번 내 그랬는데 이제는 108번 내가 아니야. 하나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107석이에요. 차라리 잘 됐다 싶습니다. 108번 내 이렇게 뭐 이렇게 번뇌만 많은 그런 정당이었는데 108에서 하나 빠지니까 알턴이 빠진 것처럼 이제 107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 7명이 민주당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을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어쨌든 그러면서 또 지금 그 107석밖에 안 되는 꼬마 정당, 꼬마 여당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치윤이 어떻고 뭐 친한이 어떻고 뭐 쌍권이 어떻고 지겹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김문수 후보 또 그냥 그 고군분투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그 친윤하고 친한하고의 그 관계가 민주당하고의 관계보다 더 안 좋은 것도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막 그렇게 사분오열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정권이 교체가 되면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스르르 붕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준석 후보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개혁신당으로도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누구나 이렇게 와서 본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야당이 뭐 건립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기대를 하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완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정권 교체를 바라는 거고 민주당 정권 교체가 되면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뭐 여전히 야당이 되는 건데 그 야당이 나를 위주로 재편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 기대대로 될까?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역풍을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예컨대 그 김문수 후보가 한 40% 정도 얻었어요. 그다음에 제가 예상한 것처럼 이준석 후보가 5% 정도 얻었어요. 합치면 45%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한 47, 48 뭐 요 정도 얻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얻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그냥 가정입니다. 이재명 후보 한 48% 정도 얻었고 김문수 후보가 한 41% 정도 얻었고 그럼 89%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준석 후보가 한 6, 7% 정도 얻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되면은 그 정권 그 교체에 대한 블레임이 비난이 제일 먼저 쏟아질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럼 뭐 누가 그걸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비난받을 사람은 누구겠는가? 원래 그렇게 되면 후보가 비난받고 후보가 책임지고 이렇게 쭉 물러나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은 워낙 그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악전고투했다 할 만큼 했다 이런 평가 받을 거고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은 비난은 이준석 후보가 받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 계산으로는 그런데 이준석의 계산은 저와 다른 것 같다. 그런데 조금 뭐 이렇게 설득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제대로 된 올바른 결심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